최근 업체 광고 3개를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습니다. 약속대로 광고 없는 공정한 리뷰 채널로 남겠습니다. 흑협 황금우고입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AR 글래스 엘리어레어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게 완전 초기 영상인데 조회수 1만을 넘었으니 이 제품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스팀덱을 비롯한 휴대용 기기들이 유행하고 캠핑이 유행하면서 야외에서 편하게 대형화면을 감상하고픈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R, VR 대중화를 위해 무게를 줄이고 착용감을 개선한 제품들이 대거 출시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중 주목받는 경량형 기기들을 소개해드리고 단연간의 제 AR, VR 경험을 토대로 이 제품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브랜드 샤오미의 AR 글래스 디스커버리 에디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에서 선보인 이 제품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 칩을 CPU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펙은 준수해 보이는데 디자인은 제가 혹평했던 엘리얼 에어보다 퇴보한 것 같습니다. 엘리얼 에어는 조금의 부끄러움을 참으면 공공장소 구석에서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스커버리 에디션의 외형은 사이버펑크 그 잡채입니다. 게다가 안경 전면에 대문짝 만하게 박혀있는 카메라는 야외에서 변태로 오해받기 딱 좋은 디자인이라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더해서 엘리얼 에어와 마찬가지로 안경 위에 안경을 쓴 듯한 기묘한 외형과 이질적인 디자인은 여전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 제스처였는데요. 손가락의 여러 제스처로 웹페이지를 스크롤하거나 클릭, 창을 옮기는 부분은 신박해 보였습니다. 다만 이 분야의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고 사실상 VR에 올인한 대기업이 만든 메타퀘스트에서도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한계가 있는 손가락 제스처를 VR 분야에서 가방끈이 짧은 샤오미가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샤오미 스마트폰이나 XR 플랫폼 스냅드래곤 스페이스와 연동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데 구동 가능한 어플이 얼마나 될지 또 이것을 완벽하게 지원할지 미지수입니다. 무게 부분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29g에 불과했던 엘리얼 에어의 4배에 달하는 126g의 무게는 아무리 단독 구동 제품이라도 귀와 코의 무게가 집중되는 안경 형태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에디션은 아직 정확한 가격이나 출시 시기가 미정이고 프로토타입만 공개된 시점이지만 가성비 이미지와 달리 샤오미 제품들도 프리미엄급에서는 상당한 가격대를 자랑했던 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샤오미 이미지에 기대하는 저렴하고 쓸만한 기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샤오미 제품인데 비싸다?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납득이 안 됩니다. 다음 제품은 한때 블랙베리를 생산했고 요즘은 가성비 TV 브랜드로 나름의 인지도가 있는 TCL의 AR 글래스 레이네오 X2입니다. 올해 1월 6일 CES 2023에서 시연된 레이네오 X2는 최대 10만 대일 명암비, 1000니트의 밝기를 가진 마이크로 LED 광도 파관 디스플레이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광도 파관 디스플레이가 뭔지 찾아보니까 눈 근접 디스플레이에 특화된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겁나 뭔가 있어 보이는데 흑우 채널답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면 고효율의 풀컬러 구현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무게 및 부피를 상당 부분 경량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도 굉장히 굵어진 뿔테 안경 형태인데 중앙에 카메라가 떡하니 박혀 있어서 밖에서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메라 위치가 대놓고 널 찍겠어 라는 느낌이라 앞사람에게 충분히 부담을 줄 만한 공격적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도드라지게 박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품 손떨림 보정 기능과 1080p 비디오 녹화, 16메가픽셀 사진 촬영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이런 제품이 공공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 조작하다가 앞사람이라도 찍어버리면 철컹철컹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레이네오 X2는 다른 기기들과 차별화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바로 다국어 AI 번역 기능입니다. 외국인과 대화 시에 실시간 자막을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스냅드래곤 XR2 프로세서 탑재로 AI 성능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역 기능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닌지라 얼만큼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밝혀진 사양으로는 메모리 6GB, 저장 공간 128GB, 블루투스 5.2, 와이파이 연결을 지원하고 휴대폰과 연결하여 알림 표시, 메시지, 전화 수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체적으로 귓속말 모드가 있어서 음악을 들어도 사운드 누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타 이어폰을 추가로 장착 안 해도 사운드를 주변에 피해 안 주고 들을 수 있다면 혁신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만 골전도 이어폰이나 일반 이어폰도 전철같이 소음이 심한 곳에서 소리를 높이면 옆 사람에게 들리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운드 누출을 방지할지는 제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CL의 제품 역시 샤오미와 마찬가지로 출시일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말까지 일부 지역의 개발자들에게 제품이 제공될 예정이고 이후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쉬프트홀이라는 생소한 업체에서 발표한 5.2K VR 헤드셋 메가넥스입니다.
이게 안경 형태이긴 한데 다음에 소개할 빅스크린 VR과 함께 약간 안경과 VR 기기 중간 형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안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VR이라고 보기에는 경량이고 애매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제품은 어찌저찌 밖에 쓰고 나갈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진짜 무리입니다. 일단 생긴 걸 보시죠. 사이코 박사가 착용할 듯한 기괴한 디자인입니다. AR 글래스에 비해 크기가 압도적인 만큼 스펙은 좋습니다. 5.2K, 10비트 HDR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파나소닉의 팬케이크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팀 VR을 지원하며 스피커 내장, 접이식 프레임을 사용하여 휴대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무게는 320g, 어댑터를 포함하면 385g입니다. 무게가 좀 있지만 스펙상 화질은 확실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출시 날짜도 23년 3월과 4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어서 샤오미나 TCL 제품과 달리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 DP 케이블을 이용해 PC와의 연결이 필수라서 독립적 구동이 어렵다는 점과 그리고 가장 문제인 가격. 스탠다드 버전이 1699달러, 하나로 약 220만 원입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흑우가 되어볼까요? 일단은 높은 가격 때문에 피하고 싶은 기기입니다. 경량화 VR 두 번째 제품은 기존 VR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어플 빅스크린을 만든 빅스크린의 비욘드입니다. 빅스크린은 VR 영화관 어플로 소셜 VR 기능을 제공하여 친구들과 가상현실에서 유튜브를 관람하거나 3D 영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용했던 서비스인데 VR 어플 운용에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직접 VR 기기를 만든다고 하니 은근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VR 헤드셋을 표방하고 있는 빅스크린 비욘드는 5120, 2560 OLED 디스플레이와 90Hz 주사율을 지원하며 팬케이크 광학 렌즈를 탑재하고 있고 127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빅스크린의 가장 큰 차별점은 VR 기기의 착용감에 큰 공을 들였다는 부분인데요. 이 착용감 개선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아이폰의 트루뎁스 센서를 사용한 앱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스캔하면 빅스크린사에서 얼굴 모양, IPD를 측정, 사용자 얼굴에 최적화된 맞춤형 폼 쿠션을 제작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맞춤 제작을 표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일단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지만 전에 없던 획기적인 서비스라 착용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기대해 볼 만한 기기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 시력에 맞는 맞춤 처방 렌즈를 제공해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경험에 공들인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분들이 걱정하실 그 부분. 네, 가격은 999달러 하나로 약 130만 원입니다. 스팀 VR이 지원되는 고사양 맞춤형 VR이라 생각한다면 저렴한 가격이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나 광고처럼 성능 좋고 내 얼굴에 최적화된 VR이 실현된다면 고가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입니다. 현재 예약 판매 중이고 23년 3분기 배송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경량화 VR 기기는 VR 분야에서 전통의 강자 HTC의 바이브 XR 엘리트입니다. 이번 CES 2023 VR 부문에서 최다 수상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컨버터블한 가벼운 헤드셋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휴대성 향상을 위해 배터리 탈착이 가능한 폼팩터를 채용했고 4대의 추적 카메라와 고해상도 RGB 컬러 카메라, 깊이 센서를 탑재해서 사용자의 VR 환경을 정밀하게 추적, 가상현실을 구현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스텝리스 IPD 즉 경추간 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각 렌즈의 굴절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안경 없이 VR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경 사용자들은 별도의 렌즈를 맞출 필요도 없고 안경 없이 VR 이용이 가능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네요. 바이브 XR 엘리트는 한쪽 눈당 1920 해상도 110도 시야각 90Hz 주사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손추적 기능도 제공해서 골격 수준으로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클릭, 드래그 스크롤, 타이핑 등 마우스와 키보드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추적 기능이 그렇듯 어느 정도까지 매끄럽게 기능 구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스펙을 더 보자면 AR과 MR 기능을 완벽 지원하고 램은 12기가, 무게는 625g입니다. AR과 비교하자면 무게가 좀 나가는데 바이브 시리즈가 그동안 착용감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는 대놓고 편안한 착용감을 홍보하는 제품이라 실착 시 편안함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펙 면에서는 가성비의 메타퀘스트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메타퀘스트가 워낙 저렴하게 출시되어서 중고 20만 원대도 보이는데 이 녀석은 사전 판매 금액이 179만 원이라 구입이 망설여집니다. 착용감과 약간의 스펙업으로 몇 배나 되는 금액을 태우기에는 좀 애러 같죠? 사전 주문 시 VR 게임 타이틀 5종을 제공하는데 그냥 빼고 가격을 낮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예약 판매 중으로 23년 3월 20일 이후 순차 출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VR AR 기기들의 최대 숙제, 무게와 착용감을 개선한 다양한 출시 예정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사명도 메타로 바꾸면서 VR에 올인했던 구페이스북이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 VR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는 샤오미나 TCL 등 가성비로 이름 있는 회사들이 경량화 VR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통의 강자인 HTC나 소니는 물론
시프트홀 같은 여러 신생업체들도 꾸준히 AR 및 VR에 도전하고 있어서 기술적 발전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품 리뷰나 베스트 순위가 아닌 출시 예정 제품 소개 컨텐츠를 진행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또 흥미로운 정보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모아모아 흑협의 시선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광고 없는 리뷰 채널 흑협을 지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메디어스